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강북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구립골프장이 내년 민간 이양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최근 심의가 보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장안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립골프 연습장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민간 이양을 앞두고 있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동 골프 연습장은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곳으로 하루 6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명소화된 곳인데요. 연 20억 원의 수익으로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연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민간 이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강북구가 문화원에 이어서 또 뭐 골프장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요? 네네. 이 오동 골프장이 이거 언제부터 구립에서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애초에 이제 지을 때부터 이거는 이제 구립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7년에 강북구청이 오동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그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이제 이 골프장이 포함이 돼가지고 건립이 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레저 활동의 기회를 좀 제공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지어진 거고요. 현재 이제 72개 타석, 72개 타석이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연습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내에서 골프 연습장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역할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의 이용 요금이 한 15,000원. 그러니까 싸네요. 예, 그러니까 사설에 비해서는 그 좀 싼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시설 면이나 서비스 면이 우수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600명 정도 평균.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네요. 예, 그 1년으로 따지면 20만 명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추산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공단이라고 하면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아주 큰 수익을 안겨주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골프 연습장이. 그래서 연간 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예, 그 연간 20억 원의 수익을 가지고 공단은 그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구립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서 공단의 어떤 그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가 같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물로 이용해서 극대화시키고 네. 이윤을 그러면서 그 이윤을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그렇죠. 재투자하는 하는 약간 그런 그 그런 구조죠. 시스템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연수익이 20억이나 나오고 그걸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거 갑자기 지금 민간에 이양하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자부 지침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그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중에 23개 사업은 민간으로 이양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기준을 보면 공공성이 낮으면서 또 민간이 그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침범하는 그런 사업들은 민간으로 이양을 하라 그랬는데요. 면면을 살펴보니까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목욕탕, 호텔, 뭐 뷔페, 뭐 서바이벌 게임장, 캠핑장, 뭐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북구의 오동 골프 연습장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민간 이양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간으로 이양한다 그러면은 네. 뭐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골프장을 팔아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지침을 행자부가 내리면서 이거를 위탁을 줘라 아니면은 매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해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단이나 구청도 어떻게 될지를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공단 측이나 이제 구청은 강북구청은 설마 자치단체가 골프 연습장을 민간한테 매각하라고 하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매각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그 공단 재정이 타격을 입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간 이양은 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예.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당연히 이제 자유시장 취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에다가 이용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지역적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수익 구조가 안 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예.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예, 하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당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민간에게 골프 연습장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미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온 거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옛날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그래도 골프를 이용할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좀 포기를 하는 포기 계층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의 존립 자체가 좀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수익, 연수익 20억이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면 공단은 지금 이 골프 연습장을 빼면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 내 자치구의 소속 공단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 연습장이 만약에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여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지금 공공이니까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거든요. 줄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3개월 전에는요, 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이 골프장을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공단으로 선정을 3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이제 골프장을 내놔라 민간에 라고 하니까 공단 측은 더 황당하다는. 아니 너 잘했다고 상 줘놓고 나중에 와서 3개월 뒤에 빰뜨기 때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논란이 구청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의회에서도 좀 반기를 들었다고요. 네, 강북구의회가 이미 지난 임시회 때 오동 골프 연습장의 민간 이양을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이 결의문을 이미 행자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도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이양은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자부가 이제 매각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후속 지침이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 이 세계 1위의 공항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민간 이양한다고 한때 말이 나와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0여 년 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아무 대책 없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간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좀 납득할 만한 행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여) 년간 방치돼왔던 장안동 옛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 물류터미널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의견이 나와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대형 물류터미널은 교통정체는 물론 통학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김진중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이제 추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지역으로 보면요. 동대문구의 장안동과 휘경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살펴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부지로 따지면 두 곳입니다. 284-1번지하고 283-1번지. 이제 이 땅이 전체적으로 보면 18,619제곱미터로 약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큰 대지인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중랑천이 있습니다. 근처만 둘러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주변에 다 그냥 주택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 고등학교 9개가 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저 물류터미널이 세워질 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저기 장안교 보이시죠? 네. 장안교를 통해서 중랑구 용마터널 구리 암사대교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동부 간선도로 진입시설인 장안램프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 충분히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막히겠네요. 지금 이미 뭐 위치는. 많은 차들이 오가는 지역으로 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체증이 또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병목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차량 소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화물 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또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곳이 원래 동부 터미널이 있던 자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1979년에 동부 화물 자동차 터미널, 정확하게 명칭이 그렇고요. 동부 화물 자동차 터미널로 쓰이던 곳인데 2005년까지 25년에서 26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되다가 문을 닫고 2005년에 신세계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소유주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2005년부터 10년 동안 이 부지를 신세계 쪽에서 활용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거의 이제 놀리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곳이 10년 넘게 왜 방치됐느냐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 소유주가 세우는 건축 계획과 다르게 이곳에는 꼭 들어서야만 되는 시설이 물류 터미널 시설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 자체가? 그렇죠. 여기는 그 시설이 들어갈 용도가 수밖에 아예 없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유주가 세우는 계획과 땅의 목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놀리는 땅이 된 거고 2009년에 신세계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화물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배제하고 판매 시설과 공익 시설로 이제 세워보겠다. 건물을 새롭게 세워보겠다. 했지만 이제 물류 터미널 기능을 유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때문에 이제 신세계 쪽에서 세운 계획이 보류가 되고 사업 수정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10년을 끌어온 거죠. 본격적으로 그럼 물류센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이게 18,000제곱미터라고 하면 꽤 큰 시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신세계 쪽에서는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 부지가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284-1번지에는 물류 터미널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63m.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아, 굉장히 큰 건물이네요. 예, 그리고 283-1번지에는 22m,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주차장이랑 창고 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63m를 좀 두고 봤을 때 이게 아파트 높이하고 비교해 보면요. 20층에서 23층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주변에 얘기하는 아파트 건 단지가 몇 층이에요? 20층이 제일 높은 정도죠. 그러면은 조망권을 완전히 막아버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 물류터미널이 신축되면 콘크리트 산이 하나 더 세워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망권이라든가 교통 환경, 뭐 이 대기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주민들 입장에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뭐 극명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액션을 지금까지 취해왔나요? 일단 뭐 주민들은 이곳에 유통매장, 쇼핑센터가 들어선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물류터미널이 들어선다, 물류터미널 기능만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라는 걸 알게 된 건 지난 7월 초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 주민들은 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 면담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주민 서명 운동 그런 걸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자체는 아직 물류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게 아니거든요. 건축 허가가 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최근에 좀 그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요? 구청에서 주최로 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구 안에 건축물을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 그렇죠.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앞선 이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축교통통합심이라는 건데, 이 지난 12일에 열렸습니다. 이 심의가. 근데 심의위원 18명이 참석해서 우선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18명이? 심의위원은 그 지역의 구의원도 들어가고 교통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뭐 여러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18명이 참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게 그곳에 들어서도 되는 시설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축 예정지를 둘러보는 현장 답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고 나서 이후에 관련된 뭐 신세계 측에서 제출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결과는 재심사하겠다. 이 건축 신축하는 거에 있어서 이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걸 들어서 재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 제일 뭐 문제가 된 거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시설 적합성 부분이랑 교통 영향 평가 부분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심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6년 전에 화물터미널이 지어졌을 당시 1979년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변화했는데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렇죠. 물류터미널 시설이 들어서는 건 문제 아니냐로 해서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곳의 교통 상황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1,000대 정도의 화물 트럭이라든가 뭐 택배 운송 그 차량들이 오고 갈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류 결정을 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극심하니까 뭐 이제 일단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는 액션을 취했다, 딴지를 좀 걸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절차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류터미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갈등의 진행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최근에 이걸 가지고 지역 쟁점화가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게 최근 이제 내년 총선과도 좀 결부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총선이 가까우면서 지역 내에서 핫 이슈로 자리 잡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 쟁점화하는 거는 뭐 이 지역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두고서 뭐 초기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지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나서자, 집회하자.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표면적으로 보여졌을 때 집회 활동이 순식간에 뭐 이제 일어났으니까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현재는 뭐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나서서 이곳에 물류터미널 신축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내년 총선도 이유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표 하나라도 사로잡아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한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주민들이랑 같은 목소리를 낼 뿐이지 어떤 뚜렷한 방안이 있는 건 아니군요. 지금 이것 자체가 이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도시 물류 기본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놀려왔듯이 큰 틀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캐캐 묵은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들썩이게 하는 경우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되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들썩이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잠깐 반짝이기 위한 이런 논쟁거리가 아닌 주민들과 정말 상생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자세하게, 좀 세세하게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번에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삼면 좌상단의 신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이루어진 동행순찰대를 다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당 어린이집 원안은 물론 광희초등학교, 한양중학교, 성동공고 등 학생 100여 명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충무아트홀에서 중구 소방서까지 순찰했습니다. 신당동은 동대문 시장 등 유흥가가 인접해 있지만 지역 내 재개발 지역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비가 필요한 좁은 골목길에 주인 없는 공가로 슬럼화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중구는 각 동마다 마을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당동은 위험 요소가 많은 골목길 안전을 위해 동행 순찰대를 결성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아이들을 직접 순찰에 동행시켜 본인 스스로가 위험 요소를 경험하고 발견해 대처할 수 있는 경험치를 축적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순찰이 끝나고 나면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등 각종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안전, 좀 더 능동적인 모습이어서 참신하기까지 합니다. 도봉구의 동북일보는 사면 하단에 지난 도봉구 의회 임시회에서 홍국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구청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홍 의원은 도봉구 내 65세 이상 노인 4만 7천 명 가운데 경로당 이용률은 4에서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봉구에는 총 136곳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12억 원을 넘는데요. 그 내용은 운영비, 노노케어 사업 등 다양합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구청의 방만한 관리로 세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8월 티브로드의 보도로 밝혀졌듯이 이런 지원 예산이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구립 경로당에서는 지난 2년간 식사 지원을 위한 쌀값과 인건비가 회장 용돈으로 쓰였습니다. 예산을 쓴 영수증 처리가 주모 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결국 경로당의 회계 처리를 노인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인력 부족으로 100곳이 넘는 경로당의 회계 처리를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감지하고 경로당의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현재 경로당의 허술한 지원비 회계 처리는 전면적인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자치구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예산이니 좀 불투명해도 어떤가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경로당 내에서 불신만 양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10월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차량 소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차량을 이용해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동네를 걷다 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나만의 명소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